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남자 공무원들이 반드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인사고과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의 육아휴직 실적을 간부들의 인사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저출산에 대비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죠. 오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일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일본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구체적인 출산 육아 정책만큼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펼쳐야 하는 일임요. 2019년 10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최근 KDI에서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서요. 요 며칠 화제가 됐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제전망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 그리고 그제부터 사실 하루 종일 뉴스에 이 보고서 관련 내용이 오르내렸어요. 그 이유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 하락과 또 그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8월하고 9월에 그 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물가가 하락하면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논쟁이 많아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연구소가 반영이 있을 줄 아셨어요? 굉장히 인용도 많이 됐던데요. 네, 생각보다는 네. 좀 많이 그 반응이 많아서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그만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람들 사이에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 디플레이션이 뭐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단은 물가가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좀 성장세를 누르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물가 하락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해서 네.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물론 지속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작년에 농산물이나 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하락하면서 됐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그 기준이 되는 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인 거는 이제 근원물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얘는 한 0.5%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생생경제에서도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 관련 주제 얘기하면 대부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입모아서 해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이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우리 경제에 힘을 주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만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뭐 과거에 10%, 5% 성장하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 2, 3% 좀 저성장이라서 경제 활력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물가가 좀 낮게 나오다 보니 좀 우려가 많고요. 사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하락인데 그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좀 낮게 나오는 거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디플레이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좀 물가 낮게 나오면 아무래도 좀 소비도 위축되고 기업 활동도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가가 저물가인 디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이라도 이 저물가 자체가 소비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우리 청취자 문자 7543님도 아니 콩나물값도 너무 비싸고 교육비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싼데 도대체 누가 저물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 정부에서 말하는 통계와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물가 이게 왜 괴리가 있을까요? 예, 뭐 그런 현상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물건 가격이 낮다, 오르지 않는다고 하고 또 물건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물건 가격이 좀 높고 빠르게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이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실제 물가 인식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공식 통계는 마이너스 0.4지만 9월에 설문조사는 1.9로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 물가 인식 그 자체도 사실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초에는 한 2.4였는데 9월에는 한 1.9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계보다는 소비자들이 좀 물가를 좀 높게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다. 네. 이런 정도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농산물 가격 폭등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다. 또 유가 하락도 있었다. 공급 측면의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시적인 공급 요인뿐 아니라 수요 측 요인이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쓰셨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급 측 요인 그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성장률도 떨어지고 좀 소득도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급 측을 주로 반영하는 물가 이외에도 여러 품목에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뭐 공급층 요인도 있겠지만 수요층 요인도 좀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예를 들어서 농산물, 네. 석유류 이쪽만 하락을 한 것이냐 또는 정부 복지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좀 싸진 게 있습니다. 뭐 교육비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게 싸진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물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전체 품목 중에서 한 63.7% 정도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했는데 그걸로 봐서 그냥 뭐 특정 품목 그다음에 딱 공급 측 요인만으로 좀 설명하기는 어렵고 좀 여러 품목에서 좀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김용범 차관이 이야기했던 농산물 유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낮아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적인 측면 사람 쪽의 요인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낮은 물가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물가가 계속되면 저성장이 오고 이게 우리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요. 이 저성장, 장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것은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좀 우리가 경제 좀 발전이 예전보다 많이 되었고 또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좀 사람이 줄어들면 이제 성장이 좀 빨리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좀 저성장으로 국면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이걸 또 장기 침체로 좀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저물가 현상은 또 우리가 또 통화당국에서 또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니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당국에서 지금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께서 보고서에도 이 통화정책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가 관리에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통화정책 운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그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통화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화량이 바뀌고 이제 그게 뭐 다른 금리 우리가 뭐 가계대출 금리라든지 이렇게 그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물가가 너무 낮으면 이제 금리를 좀 낮추면서 이제 통화량을 좀 많이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물가도 좀 올릴 수 있고 좀 경기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 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도 낮춰서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돌게 시장에 돌게 해서 물가를 좀 올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정책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을까요? 뭐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뭐 당장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네. 그 지금 좀 운영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통화당국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은행 법에 보면 이제 네. 물가 안정도 해야 되지만 금융 안정, 가계 부채가 너무 는다든지 네. 아니면 좀 자본이 또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걸 또 같이 이제 임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안정에만 좀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여건이 있는데 우리가 가계부채나 뭐 자본 유출 이런 것은 이제 통화 정책 말고 다른 정책도 있습니다. 과거 뭐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지 네. 외환 건전성 규제 이런 다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규제를 사용하고 또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급한 상황이니까 좀 통화 정책이 이제 물가 안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물가가 좀 더 지금보다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상황이 생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용 체계에서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것을 조금 떼어내서 좀 다른 정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도 있지만 금융 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행동 자체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그 작년 말을 보더라도 좀 물가가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좀 가계부채 급증이 있으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렸습니다.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물가가 또 더 낮아지는 그런 좀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적으로 좀 해소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 통화 정책이 좀 물가 안정에 주력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통화 정책으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 안정. 맞습니다. 네네. 예, 여기서 딱 명시적으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금융 안정이라는 그 한국은행 법상의 조항을 좀 빼준다면 이제 통화 당국에서 폭이 좀 넓어지겠군요. 예, 물가 안정에만 딱 집중을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올리고 좀 디플레이션도 막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신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쉽게 설명해 주셔서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